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책 속의 지식들을 진짜 나의 지식으로 심어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뇌의 능률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보기 책을 읽다 보면요, 읽기는 읽는데 도저히 읽은 것 같지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독서 목록은 늘어가고 있어서 성취감은 있어요. 근데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도 멀었는가? 뭐지? 뭐가 문제지? 이런 답답함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도 책을 처음 좋아하던 그 시기에 이런 느낌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이 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독서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일단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실수인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요, 지식, 깨달음, 경험 같은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내부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화해줘야 됩니다. 뇌의 바깥에다가 기억 시스템을 구축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저장해 놓은 지식들을 언제든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해 봤을 때 뇌에서는 자동적으로 복습 효과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반복되는 지식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녹아들면서 지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저는 이것을 뇌의 외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뇌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이 뇌만 뇌라고 볼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있는 바깥에 있는 이런 외부적인 기억 시스템까지도 나의 확장된 뇌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나의 뇌 능력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손으로 쓰는 손글씨가 될 수도 있고요, 컴퓨터로 기록하기, 핸드폰으로 기록하기, 음성으로 녹음하기 등등, 이렇게 외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면서 우리의 뇌 내부에다가 계속 넣으려던 그 지식들을 외부화시켜주는 겁니다. 나의 뇌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화된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저장만 해두면요, 외부화하는 순간 나의 기억은 고정적인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언제든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불러오는 지식들은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대로 기록했을 때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스킬이 필요하겠죠. 이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록이란 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해본 겁니다. 각 과목별로 한 권의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열심히 필기를 합니다.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요,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뇌입니다. 단순히 그냥 과목별로 정리하는 노트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검색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편집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검색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딱 떠올렸을 때 컴퓨터는요, 이 단어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색한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단어를 선별하는 게 컴퓨터라면요, 인간의 뇌는 그 단어를 떠올리자마자 그냥 광속으로 바로 그 단어를 짚어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빛은 뭐 밝고 뭐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이 빛이라는 단어를 바로 떠올리게 될 거예요. 물론 아직 자신의 단어로 구축되지 않은 단어들을 갑자기 떠올리게 되면 그게 뭐였더라, 이런 반응이 나타나겠지만, 일단 나의 단어로 구축이 된 것들은요, 더 이상 검색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뇌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검색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뇌의 가변성입니다. 편집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익힌 지식이더라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 얼마든지 더 좋은 정보를 더 씌울 수 있다는 게 이 뇌의 편집 가능성입니다. 열심히 정리하던 이런 노트들은요, 검색이 불가능하고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 발전하게 되면서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검색과 편집을 가능하게끔 만들면서, 그리고 뇌의 단점까지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외부적 시스템이 있어요. 아날로그로는 대표적으로 바인더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바인더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디지털러는 대표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에버노트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싱크와이즈 같은 마인드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책을 보시다가 중요한 지식이나 통찰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때 우와, 이런 지식이 있다니, 우와, 이런 통찰이 있다니, 나에게 깨달음을 안겨줬어 한 다음에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깨달음은 아마 하루 이틀 지나거나 길게는 한 달까지는 가더라도 서서히 잊혀지게 될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지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서서히 잊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현대인의 삶은요, 조금만 주의를 돌리면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얻은 그 깨달음을 금방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근데 내가 얻은 그 지식이나 통찰들을 얻게 된 그 순간,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고 필기를 한다면요, 단순히 그냥 노트에 쓰는 게 아니라요, 자신만의 이런 주제가 적혀있는 이런 분류별로 지식들을 저장을 한다면요, 그리고 노트 안에도 색깔별로 색인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놓으면요,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지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바인더의 장점은 내가 이걸 보다가도 중간에 어떤 자료들을 추가하고 싶거나 중간에 편집을 하고 싶으면 이걸 열어서 중간중간마다 편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버노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떤 책을 보면서 어떤 통찰이나 지식을 딱 얻었을 때 저는 그 내용들을 바로 새 노트를 열어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노트 파일을 열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뇌의 외부화의 중요성. 자, 만약에 이렇게 새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으면 이 노트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별로 분류를 해 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폴더가 있죠. 명언 수집 노트, 독서 관련 서적별로 이렇게 노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의 우기부기 TV 영상 목록들도 재생 목록별로 다 있고, 손승욱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노트도 있고요. 중국어와 중국 문화 관련 이런 폴더도 있고요. 이 노트를 폴더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별로 또 태그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의 장점이 뭐냐 하면 그냥 키워드로 바로바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습관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딱 치게 되면 습관이라는 제목과 이 내용 안에 이런 습관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모든 노트들이 다 검색이 돼요. 아까 뇌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가 검색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검색의 가능성은 바인더보다도 이런 디지털이 월등히 뛰어날 정도로 검색이 용이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바인더보다도 오히려 이 디지털이 훨씬 더 편집이 용이합니다. 물론 이 디지털의 약간의 단점은 뭐냐 하면 계속 저장만 시켜놓다 보면 뭔가 안쪽에 묻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지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디지털 자료들이 쌓이면 이렇게 인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인더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렇게 만나면서 그 지식계의 대부이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디지로그까지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로 들어드린 이런 에버노트 사용법이라든지 바인더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만드는 싱크와이즈 프로그램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용법들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독서를 하시면서 그냥 책을 읽기만 하고 그 순간순간의 통찰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요,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반복해주지 않는 이상은 지식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지혜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지혜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복을 해줘야 될 텐데, 그 반복을 더욱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외부화된 기억 시스템, 즉
기록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책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 모든 깨달음들을 다 기록하시려고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지나가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냥 한 구절이더라도 조금씩만 기록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다 보면요. 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기록하는 이런 양 또한 서서히 쌓이게 되시면서 내가 가진 이 지식의 양들이 더 풍부해지실 거고요. 그걸 반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외부화된 지식들이 진짜 나의 뇌의 지식으로 이렇게 심겨지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후속 영상 촬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불태웠다! 으아!